27의 세제곱근은 3분이다. (27의) 세제곱근 이걸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면 그 세제곱근을 내가 만약 x라고 한다면 x를 3번 곱하면 27이 될 때 이 3차 방정식을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몇 개를 구하는 거죠? 3개. 지금 3분이라고 했잖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네. 근이 몇 개라고? 3개라고. 근데 3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나머지 2개는 얘기 안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근이 3개인데 3 하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죠. 니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그럼 이거죠. 어떤 수 x를 4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다. 맞나요? 맞네요. 짝수만큼 거듭되고 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다 허수니까. 디귿 제곱근 36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제곱근 36은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다. 루트를 말하죠. 루트 36을 말하는 거야. 제곱근 36, 루트 36. 루트 36은 6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아니죠. 36의 제곱근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많지. 근데 제곱근 36은 루트를 말하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다. 리을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맞나요? 그렇지, 늘 그랬잖아. 홀수일 때는 이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는 관계없이 실수인 근은 무조건 한 개. 나머지 2개는 나머지 n-1개는 모두 다 허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다. 그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1-1번 문제. 보세요. 밑에 보면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파트가 나오죠. A가 양수, B가 양수이고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다음의 값을 계산하시오. 1번 같은 문제 보면 n제곱근 A를 n번 곱했죠. n제곱근 A가 뭐야? n제곱근 A의 뜻. 네. n제곱근 A. A를 n번 곱하면 아닐 텐데 그 뜻이. 이런 건데? 5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럼 답이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 이걸 식을 쓰게 되면 어떤 수를 2번 곱해서 5가 되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 숫자 중에 하나가 플러스 루트 5. 근데 플러스 생략하고 루트 5 앞에는 뭐가 생략되냐면 여기 조그맣게 2가 생략됐다고 했죠. 마이너스 2 제곱근 5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2번 곱하면 2번 어디서 본 거죠?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나는 2번 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5가 되는 수야. 그 숫자 중에 나는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혹은 마이너스 2제곱근 5는 나는 2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 중에 음수인 숫자야.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가 되죠. 그 중에 앞에 9가 안 보이면 양수가 되겠죠. 그럼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지금 문제에서는 n번 곱했네? 그럼 당연히 답은 a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풀 수는 없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 처리하는 거죠. 그럼 둘이 약분해서 없어지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루트도 같이 없어지고 안에 들어있는 a가 바깥으로 나와서 a로 써지는 겁니다.
단, 이거 중요한 말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며 Mn은 2 이상의 자연수이다. 이거 다 중요한 말입니다. A가 양수, B도 양수, 그리고 Mn은 2 이상의 자연수. 그럴 때 밑에는 이 6가지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거나 많이 우리가 비슷합니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어떻게 하죠? 루트 3 곱하기 5, 루트 15. 그치?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이 이게 줄여 써서 그렇지 2제곱근 3 곱하기 2제곱근 5 그러면 똑같은 거듭제곱근일 때는 앞에 하나로 모아 쓰고 안에 있는 수를 직접 곱한다. 이렇다는 뜻이거든. 그 개념이야, 이 개념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 n제곱근은 묻고 안에 들은 a를 직접 곱해서 이렇게 만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루트 5분의 루트 3. 얘는 2제곱근 루트 5분의 2제곱근 루트 3. 그러니까 2제곱근 5분의 2제곱근 3. 모으면 2제곱근 5분의 3. 이렇게 모으는 것도 가능하고 찢는 것도 가능한 거죠. 모을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은 거를 이렇게 찢어서 계산해도 됩니다. 됐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루트 두 번 곱하면 만들어지는 이 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저렇게 n제곱이 붙어도 별반 차이는 없다. 같게 내용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럼 4번에 대한 얘는 뭐가 적합할 거야? 4번은 이런 겁니다. 2제곱근 5 얘를 3번 곱해.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2제곱근 5 곱하기 2제곱근 5 곱하기 2제곱근 5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해합니까? 그럼 이건 위에 좀 전에 여기서 배웠던 거네? 똑같은 거듭적을 곱하다 보면 하나로 모으고 안에 있는 수를 직접 곱한다. 5가 3번 곱해지네? 2제곱근 5의 세제곱.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거듭제곱 3이 결국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 위에 지수로 올라가는구나. 가로 바깥에는 이 m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a 위에 지수로 올라가는구나. 됐습니까? 근데 이건 항상 이 내용은 그 반대 개념도 성립하기 때문에 역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n제곱근 a의 m제곱은 필요하면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바깥으로 빼면서 가로 위에 거듭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항상 양방향으로 이런 공식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5번 찾아 지우고요. 5번은 m제곱근 n제곱근 a는 mn 제곱근 a랑 같다. 이거는 이런 내용이죠. 예를 들면 이거 숫자는 달라야 되니까 세제곱근 제곱근 원래 이게 제곱을 안 써준다. 없으면 일단 써놓고 시작해야 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제곱은 원래 2가 안 붙어있지. 안 붙어있지만 계산상 2를 써놓고 시작해야 계산이 편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얘랑 직접 곱한 거를 바깥에 한꺼번에 두고 이렇게 정리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제곱근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느낌 이런 겁니다. 3번 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를 만들어. 그래서 얘는 다시 2번 곱하면 안에 있는 5를 만들어. 그럼 3번과 2번을 같이 곱하니까 6번을 곱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횟수로 본다면 총 6번을 곱하게 된다. 그래서 6제곱 5가 된다. 얘네들 서로 곱해진다. 아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걸 보고 이렇게 곱으로 거듭제곱근을 쪼갤 수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건 두 가지로 쓸 수 있어. 얘를 바깥에 두고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세제곱근 2제곱근 5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2제곱근 세제곱근 5 이렇게 써도 돼요. 어차피 고분소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마지막 6번은 뭐냐면 6번은 이런 개념이야. 6제곱근 3의 4제곱 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6은
2 곱하기 3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4는 2 곱하기 2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듭제곱 안에 거듭제곱 근 안에 2가 있고 여기 거듭제곱에 2가 있죠. 똑같은 약수가 있으면 약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남은 거는 세제곱근 3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반대도 가능해. 반대도 가능하다는 뜻은 5제곱근 7의 4제곱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이 앞에 있는 숫자를 10으로 만들려고 해. 그럼 저 5에다 뭘 곱해야 되죠?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에 여기도 지수 4 위에다가 같이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제곱근 7의 8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으시겠나요? 이렇게 가능하더라. 그 내용을 통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냥 한 2개만 선생님 봐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는 선생님은 여러분 이게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이쪽 교과서부터는 학교 선생님과 선생님 풀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근데 어떤 게 더 좋다 말하고 싶진 않아. 여러분이 보시고 선생님한테 설명 들으시고 또 학교 설명 들으시잖아요. 그 중에 네가 이해하기 편한 쪽으로 연습하면 돼.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게 애들은 마지막에 기억하고 위주로 공부를 하더라고. 두 개 중에 더 효율적인 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에 들은 거 위주로 연습해. 생각이 없는 거야. 시간을 줄이라고 했잖아. 시간을 줄이려면 네가 알고 있는 풀이 중에 뭐가 더 나한테 효율적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학교 설명 들었어. 근데 학원에서 마지막 설명 들었어. 그럼 학원대로 문제를 풀어. 근데 학원에서 설명 듣고 학교에서 마지막 설명 들었어. 그 문제를 또 학교에서 설명 풀어. 생각이 없는 거야. 풀이를 2개를 알면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물건 살 때 비교해서 안 사니? 네 운동화를 사려고 그래.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 품번만 알면 품번 인터넷 치잖아? 그러면 똑같은 물품을 쫙 쇼핑해서 팔지. 그중에 너 그럼 비싼 거 사니? 아니 마지막에 본 거 사? 싼 거 사잖아. 똑같은 제품이고 같은 품질이라면 당연히 싼 거 살 거 아니야. 너한테 이득이 되는 걸 살 거 아니냐고. 물건도 그렇게 사는데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지. 풀이를 2개를 알고 3개를 알아. 그중에 내가 제일 효율적인 걸 선택해야지. 마지막에 본 걸 푼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건 나중에 다른 풀이가 있을 겁니다. 다른 풀이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걸 안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해보자면 앞에 거 있죠? 4제곱근 3 곱하기 배운 대로 27은 3의 세제곱 마이너스 4제곱근 16은 2의 4제곱. 그럼 얘는 4제곱근 3의 4제곱 마이너스 4제곱근 2의 4제곱. 이거 배우지 않아요? 이게 약분되잖아. 약분되면 루트 3이 남아 3이 남아. 3이 남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4가 약분돼서 1이 남잖아. 1제곱근은 루트가 없는 거야. 얘도 이렇게 약분되고 루트가 날아가니까 답은 1, 이렇다 뜻이에요. 그런 거고 3번 칸트 케이스는 아까 배운 거죠. 이것도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이게 선생님 앞에는 3, 얘는 4, 얘는 12 같은 거듭제곱이면 하나는 모을 수 있다고 했지. 얘는 같은 거듭제곱 아닌데 어떻게 모으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세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x의 뭐 4제곱.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세제곱을 모아. 그 x제곱 곱하기 x의 6제곱. x 4제곱. 그럼 세제곱근 x의 6제곱. 이렇게 약분되잖아. 1. 여기 넘어갔죠? 2. 근데 바깥에 게 1이 되면 루트는 같이 없어지니까 정답은 x의 제곱.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얘는 바깥에 있는 거듭 제곱근이 틀린데? 그럼 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안 모아진다는 얘기야. 같은 거듭 제곱일 때만 규칙이 동일하니까 붙이는 거고 다른 거듭 제곱은 숫자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같게 만들어야지. 아까 마지막에 6번이었나요? 그거 배웠잖아. 여기다가 4를 곱해. 12제곱근. 여기다 4를 곱해야 되니까 x의 8제곱. 곱하기 3을 곱해. 12제곱근. x의 여기다 3 곱해야 되겠죠? 9제곱. 곱하기 12제곱근 x의 7제곱. 이제 하나는 무이네요. 12제곱근 x의 8 플러스 9 플러스 7. 12x의 17에다 7을 더하면 24. 약분되네. 여기 1 남고 여기 2 남죠? 그러면 1제곱근 x의 제곱은 이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 바깥에 1제곱근이 되면 루트는 같이 없어지니까
x제곱이 정답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4번이 선생님 복잡해요. 4번은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이걸 안 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시간 끌지 말고 뒤에 이거를 좀 쉽게 풀이하는 풀이법을 배우고 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여기는 너무 힘주어서 이쪽으로 연습하지 마. 이게 계산이 복잡하거든. 또 어차피 이런 계산형 문제는 아까 말했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은 하는데 4번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대로 가면 제일 쉬워. 여기 책대로 풀거나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는 걸 들으면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야 돼. 굉장히 귀찮은 숫자값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나중에 좀 이따가 지수 확장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옵시다. 여기는 연습을 좀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 끌지 말자 이런 걸로. 자, 대소비 갑니다. 거듭제곱의 대소비가 선생님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할 수 있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나중에 새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의미가 뭐죠? 3번 곱해 2가 되는 숫자야. 어떤 수를 3번 곱해도 2가 됐어. 얘는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3이 됐어. 얘는 어떤 수를 6번 곱했더니 5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숫자가 감이 진짜 안 잡히지 않나? 7번 곱해 2가 되는 숫자 얼마야? 모르잖아. 그럼 4번 곱해 3이 되는 숫자 모르잖아. 6번 곱해 5가 되는 숫자 모르잖아. 그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대수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공통 부분은요? 바깥에는 3, 4, 6의 최종 배수 12로 통일하게 되면 여기는 4제곱 12제곱근 4로 곱해야 되니까 2의 4제곱 얘는 12제곱근 3의 세제곱 얘는 12제곱근 5의 제곱인 거 이해되세요? 다시 12제곱근 2의 4제곱 얼마죠? 16 12제곱근 3의 세제곱 27 12제곱근 5의 제곱 25 그럼 이게 의미하는 말은 12번 곱하면 16이 되는 숫자 얘는 12번 곱하면 27이 되는 숫자 얘는 12번 곱하면 25가 되는 숫자 누가 제일 커요? 27 왜 이래? 얘가 제일 크겠죠? 얘가 1번이에요 2번은 얘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작다 3번 이렇게 돼서 판단이 가능하다 자 이제 지수 확장을 합시다 이쪽 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수를 확장한다고요? 확장 넓혀간다는 뜻이잖아 지수를 뭘 어떻게 넓힌다는 얘기야? 글씨를 크게 쓴다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고 지수가 갖는 수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많이 보던 게 나와요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지수법칙입니다 중2 때 배웠었던 1번은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 한다 2번은 같은 밑끼리 나눗셈하면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가 클 때는 밑을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앞쪽 지수에서 뒤쪽 지수를 빼면 되고 같은 지수면 숫자가 똑같다는 뜻이잖아. 밑도 같은데 지수도 같아졌으니까 같은 수로 나누면 1이 되고 만약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면 그때는 역수 형태로 남는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죠. 3번은 어떤 수를 다시 거듭 제곱하게 되면 그 두 개의 거듭 제곱 숫자는 서로 곱한다. 필요하면 자리 바꿈도 가능하다. 4번은 지수 분배라고 배웠었죠. 전체 n제곱, 그럼 n이 a와 b라는 미수로 각각 분배된다. b는 분모 분자에 각각 분배된다. 이거 새롭게 배운 거 아니지? 중2 때 배운 거야. 오늘 지금 우리가 지수의 확장 파트를 배우는데 근데 갑자기 지수 법칙을 왜 써주는 거죠?
지수 법칙은 매우 유용한 법칙이에요. 서로 같은 밑 혹은 서로 다른 밑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거듭 제곱할 때 매우 유용한 공식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이거 왜 별표냐면 사실 이거 그동안은 이거 대부분 다 뭐 하냐면 무시하거든요. 이건 무시하고 기존에는 이것만 본 거예요. 이것만. 내가 기존에 공부할 때는 저 위에 있는 저 빨간색 무시하는 거야. 밑에 거만 해, 밑에 거만. 근데 공식만 알면 되니까. 당연히 문제는 공식 위주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니까. 위 거는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게 매우 이 단원의 시작점이에요. 저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저런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게 조건이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지수 법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AB가 뭐냐면 AB는 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밑이 실수이면 된다. 그리고 M에는 이 공식상 뭘로 쓰이냐면 지수로 쓰입니다. 근데 그 지수는 자연수라는데 진짜 그랬나? 그러니까 내가 썼던 지수 법칙은 다 지수가 자연수였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도 잘 안 나잖아. 신경을 안 썼으니까 기억할 리가 없겠죠. 근데 네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저 범위 안에서 풀었기 때문에 저게 성립하면 밑이 실수이고 지수가 자연수이면 다음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지수 법칙을 또 써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아는 법칙이니까. 지수 법칙을 써먹고 싶은 거예요. 계속. 아까 말했지만 이 공식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자꾸 써먹고 싶고 계속 울거먹고 싶고 하고 싶은데 뜬금없이 지수가 야, 나 왜 맨날 자연수여야 돼? 나 좀 지수 내 지수가 자연수 말고 좀 큰 수를 갖고 싶은데 나 안 될까? 그때마다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해요. 예외적인 사항이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 수의 체계를 보여드릴 텐데 수의 체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에서 실수라는 파트가 있죠? 이 실수는 다시 몇 개로 쪼개지죠?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무리수, 하나는 유리수. 그죠? 무리수는 그냥 무리수예요, 계속. 근데 유리수가 다시 몇 개로 쪼개지죠? 두 개로. 하나는 정수와 하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집니다. 죄송한데 자리를 위아래 바꿔 쓸게요. 상관없는데 쓰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요. 다시 정수는 몇 개로 쪼개지죠? 세 개로 쪼개져요. 하나는 양의 정수, 그 다음 0, 음의 정수. 양의 정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이게 자연수야. 그럼 음의 정수는 결국 자연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는 거지. 마이너스 자연수. 이렇게 숫자가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자, 근데 거기서 이 수의 체계는 뭐에 대한 수의 체계냐면 지수. 이번엔 지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지수의 형태를 저렇게 숫자의 크기별로 변환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배우셨던 지수 법칙은 지수가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숫자는 지수를 쓴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수는 여기가 범위예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이면 아까 잠깐 했죠? 밑은 뭐이죠? 실수입니다. 그 얘기는 지수가 자연수이면 밑은 그냥 아무나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 되고 0도 되고 음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다 된다는 뜻이에요. 됐네. 지수가 자연수이기만 하면 밑이 양이든 0이든 음이든 신경 쓰지 말고 지수 법칙을 적극 활용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지수가 확장이 됩니다. 지수가 불만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실수값 다 가지면서 왜 나한테는 자연수만 가지래?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나 숫자를 키워갈 거야. 지수를 확장할 거야. 어디로 확장하죠? 정수 형태로 지수를 확장합니다. 됐니? 그러면 뭔가 추가되는 게 있지. 이게 중요해. 뭔가 추가되는 게 있잖아. 지수에 뭐가 추가되죠? 얘네들. 음의 정수와 0. 얘네의 지수가 추가가 돼. 근데 세상 만사 원래 그렇잖아. 내가 뭔가를 하나 갖고 싶어. 내가 왼손에 뭘 들었어. 근데 오른손에도 뭘 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에 원래 들고 있던 걸 내려놔야 돼. 원래 세상 만사 그래. 뭘 갖고 싶잖아? 그럼 나머지 한 번 포기해야 돼. 안 그런 것 같아? 단적인 너 성적. 저 이번에 여름 경험학때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성적 잘 나오게 할 거예요. 성적을 잘 나오게 하려면 너 못 포기해야 돼. 너 노는 거 포기해야 돼. 원래 그런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일 많이 해야 되니까 너 개인 시간을 포기해야 돼. 그나마라도. 나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럼 너의 그 구질구질한 외모를 포기해야 돼. 미안하다. 너희들 둘 다 외모가 출중한데 구질구질하다. 그냥 너희들 얘기를 한 건 아니야? 그냥 예를 든 것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 정도면 잘생겼지 뭐 구질구질하다고 말씀하세요? 어쨌든 지수와 정수로 확장이 돼? 그러면 뭔가가 늘어가지. 그럼 다른 어디 부분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밑은 범위가 줄어들어. 지수가 음의 정수와 0으로 확장되면 밑이 줄어들어. 뭘로 줄어들어 밑이? 0이 아닌 실수로 밑이 줄어들어. 아까 밑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0도 됐는데 이제는 0이 안 된대.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는지 보자.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마이너스 2의 4제곱 가능해? 가능해. 마이너스를 4번 곱하면 16이 되잖아. 3의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쓰는 거니까 3의 세제곱 27 가능하지? 그 지수 법칙도 가능해. 그들을 곱한 것들. 마이너스 2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2의 7제곱. 되니? 정답은 마이너스 2의 7제곱. 이게 답이야. 음수는 홀수번호 제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지수 법칙이 가능하다고. 자, 근데 잘 봐. 이제 안 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0의 제곱. 가능해? 가능해. 0의 제곱은 0 곱하기 0이잖아. 지수가 자연수잖아. 지수 2는 자연수잖아. 그럼 밑은 0이 와도 상관없어. 그런데 0의 0제곱. 너 혹시 이런 거 기억나니? 2의
0제곱. 이거 얼마야? 네. 1이야. 1이야. 2의 0제곱 1이야. 그치? 근데 0의 0제곱은 얼마야? 그럼 이건 1로 써야 돼? 0으로 써야 돼? 0 같지? 0의 0제곱은 이게 정의하진 않지만 그냥 느낌상 0의 0제곱은 0 같지 않아? 0을 몇 번 곱하든 어떻게 계산하든 어쨌든 0이잖아.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지수가 0이면 그 답은 1로 쓰기로 약속했거든? 근데 이건 안 맞잖아. 이건 1이 되진 않잖아. 어? 가만 있어봐. 뭐가 문제죠?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밑이 0으로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애가 있냐면 0의 마이너스 2제곱. 너 이런 건 기억해?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 왜 나온 거냐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뭐라 배웠니? 나눗셈으로. 밑에는 2가 5번. 위에는 2가 3번. 약분되면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됐니? 근데 앞쪽에서 우리가 배울 때 뭐라 배웠냐면 이런 것도 하나 있거든요. 2의 앞쪽 지수에서 뒤쪽 지수를 뺀 걸로 처리한다, 나눗셈은. 곱셈은 지수를 덧셈 하는 거고, 나눗셈은 지수를 뺄셈 하는 거지.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쓸 수도 있어.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제곱의 역수를 말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의 역수를 말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모의 마이너스 2제곱은 네모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겠다는 거라고. 네모 제곱의 역수. 근데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돼? 0의 제곱의 역수. 근데 분모의 영인수가 수학에 존재하나? 분모가 영인수는 수학에 존재하지 않잖아. 맞니? 분모의 영인수가 수학에 존재하잖아?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규칙은 다 깨진다? 이런 거 아니야? 2분의 6.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 값을 A라고 하죠? 그럼 배운 대로 보면 2와 A를 곱한 값이 6이 된다는 뜻이잖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과 나눗셈 규칙이잖아. 그럼 2에는 6이니까 A 값은 3. 그리고 보니까 저 값은 약분하면 3이 돼. 그럼 0분의 1도 어떤 수가 있다고 가정하자. 분모 영인수가 존재한다면 어떤 수가 있겠지, B라고? 그럼 규칙대로 보면 0과 B를 곱해서 1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수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잖아. B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으로 곱하면 답이 1이 되진 않아. 분모와 영인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거는 존재해야 안 해? 존재 안 해.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요? 가만있어 봐.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을 0으로 써도 되는데 지수가 0이나 음의 정수로 확장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 숫자들이 나오네. 그럼 지수 법칙을 못 쓴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수 법칙은 나한테 정말 유용한 공식이라 나는 계속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의미상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수가 정수로 확정됐더니 밑을 0을 쓸 수 없네. 에이, 그럼 지수 법칙 못 쓰네. 야, 0 하나 때문에 지수 법칙 못 쓰는 건 너무 우리한테 손해 아니야?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인 부분은 그럼 빼내겠다는 뜻이야. 너 안 돼? 그럼 넌 빠져나가. 그거야. 야, 지수 법칙 나 끝까지 나 지수 쓸 거야. 쓰는데 야,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니까 밑이 0이니까 야, 너 계속 계산이 충돌돼. 뭔가 이상한 답이 나와. 너 안 되겠다. 너 빠져. 이거라. 됐니?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되면 그때부터 밑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고 0이 아닌 실수만 쓴다. 그래야 지수 법칙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자, 다시 또 지수가 또 욕심을 부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이. 야, 나 이왕 정수까지 확장한 거, 나 지수 유리수까지 확장시킬래.
나 말리지 마. 너도 다 썼잖아. 나도 다 쓸 거야. 일단 유리수까지 확장해 볼래.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뭐가 추가됐나요?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추가됐네. 그럼 또 분명히 뭔가 충돌할 수 있는 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나타납니까? 자, 볼까요? 마이너스 3에 3분의 마이너스 3에 2분의 1제곱에 2제곱에 2분의 1제곱. 자, 이렇게 써있다고 치죠. 지수에 뭐가 나타나죠? 분수가 나타나네. 어떤 수냐면 지수가 정수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가 소수나 분수가 나타내지는 숫자잖아요. 지수에 분수가 나타났어요. 근데 봐. 네가 만약에 지수 법칙을 안 쓴다면 이 계산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지. 9를 2분의 1 제곱한 거야. 아직 네가 2분의 1 제곱 계산할 법을 모르는 게 루트긴 한데 아직 모르니까. 근데 몰라도 우리가 감은 있잖아. 9의 2분의 1 제곱이면 답이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양수겠지. 아니 생각해봐 얘들아. 좀 전에 배운 건데 2라는 양수의 밑을 가졌어. 2를 제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0이야? 양수야. 2를 0제곱하면 양수야. 2를 마이너스 2제곱하면 이거 좀 전에 배웠잖아. 2의 제곱분의 1 이것도 양수야. 밑이 양수면 지수가 뭐가 와도 항상 양수야. 그럼 얘가 양수이겠지. 그런데 네가 만약 밑이 음수인 거를 무시하고 지수 법칙을 썼다고 쳐봐. 그럼 네가 배운 지수 법칙은 얘네들이 뭐라고 배웠니? 지수를 거듭 제곱하면 얘네들은 서로 곱하라 뭐 몰라? 아니 이거 몰라? A의 제곱의 세제곱 얘들이 뭐 해야 돼? 곱하잖아. A의 6제곱 아니야? 맞잖아. 그럼 얘네 둘이 곱한다고. 밑이 음수인데 무시하고 그냥 지수 법칙을 썼다고 쳐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에 1제곱 양이야 음이야? 음인데? 답이 안 맞네? 위엔 양인데 밑은 음이잖아. 뭐야? 왜 이렇지? 충돌하기 때문에. 왜? 지수의 분수가 출현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밑을 음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에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이제 뭐도 못 쓰니? 지수가 얘들아 이래. 지수가 정수에서 유리수 확장되면 밑이 축소된다며. 밑은 이제 뭘 못 쓰죠? 좀 전에 밑은 다 쓰다가 0을 못 쓴대. 그럼 이제 양수하고 음수만 쓸 수 있지. 근데 이제 음수도 못 쓴대. 그럼 뭐만 써야 돼요? 양수만 쓰는 겁니다. 밑은 양수만 사용합니다. 그럼 다시 유리수에서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밑은 여전히 추가되긴 얘가 추가되는데 지수의 무리수가 추가됐다 하더라도 밑은 여전히 양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유리수인 파트와 지수가 실수인 파트는 그냥 미세 개념으로 본다면 똑같이 양수만 쓴다는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이게 지수의 확장 파트. 지수 확장의 핵심은 뭐라고? 지수가 확장돼. 밑은 축소돼. 이게 핵심이야. 너 커져? 그럼 난 어쩔 수 없이 작아져야 되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 방의 표로 작성해 드릴게요. 여기 지수, 얘 밑. 지수가 자연수야. 그럼 밑은 실수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해. 근데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돼? 그럼 밑은 0 아닌 실수만 쓸 수 있어. 간단히 말하면 양은만 쓴다는 얘기야. 밑은 양하고 음만 쓰겠다. 0은 못 쓴다. 그러니까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로 확장이 돼. 그럼 밑은 양수만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그렸던 이 수의 개념, 지수의 수의 개념을 그냥 표로 그리면 이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른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마지막 남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선생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의 처리 방법인데, 아니 우리가 처리 방법을 알고 있는데 지수가 확장이 되면 그럼 우리가 몰랐던 처리 방법도 나타나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이쪽 개념. 지수와 정수로 확장이 돼. 그럼 아까 배웠던 a의 0제곱. 이건 뭐라고? 1. 단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밑은 0이 될 수 없다. 그 동시에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건 뭐라 쓰죠? a의 n제곱분의 1로 이런 꼴로 바꾸어 쓰는 연습을 이제부터 길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중학생처럼 막 나누기로 표현하고 이러지 않고 바로바로 지수에 음수가 있네? 아, 그러면 역수로 처리된다. 할 수 있겠니? 2의 0제곱 1, 3의 0제곱 1 이렇다는 뜻이고 그럼 3의 마이너스 5제곱 뭐라고요?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역수로 처리한다. 지수 음수는 역수로 처리한다. 아셨죠? 자, 계산법.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선생님, 만약에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계산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산법도 A의 지수가 n분의 n. 지수 분수가 나왔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처리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에는 m을, 그러니까 지수에 분수가 나온다는 뜻은 얘는 원래 루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m은 루트 바깥에 거듭 제곱 근으로. 분자에는 n은 밑 위에 있는 지수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썼을 때도 저렇게 루트가 나오면 거듭제곱 근과 거듭제곱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 나누어서 왼쪽에 있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의 4분의 3제곱 그럼 이거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A의 4분의 3제곱의 정체 4번 곱하면 A의 세제곱이 만들어지겠지. 4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5의 7제곱근 4 어떻게 쓰죠? 5의 7분의 4제곱 밖에 안 됐어. 지수가 분수였죠. 이게 분모, 얘가 분자. 이렇게 써지는 거다. 바깥의 거분의 안의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추가된 내용이에요. 앞으로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그 지수가 저런 걸로 나타나면 이렇게 바꾸어 쓴다. 저 방법을 적극 활용해라. 자, 3번 보자. 아까 이걸 앞에 있는 거듭제곱권을 최종 배수 이용해서 맞췄었지. 근데 이래도 돼. 얘 및 x지.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x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x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x의 12분의 7제곱. 맞니? 그럼 쓰다 보니까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얘네들은 다 뭐로 바뀌죠? 밑으로 바뀌겠지. 그럼 밑이 다 똑같잖아. 밑이 다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면 중간 과정을 쓸 필요가 있을까? 없어. 같은 밑끼리 곱했다는 얘기냐, 결국은. 같은 밑끼리 곱하는데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보통 하나만 쓰지 않아요? x. 그 지수끼리는 덧셈 하나 배웠잖아. 이거 나만 하는 거니?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덧셈한다. 안 그래? 이런 거다. 이런 거 잘 봐. x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서로 덧셈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 구조예요.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x는 밑이 될 거고 같은 밑끼리 곱하면 결론은 지수가 덧셈 될 텐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12분의 7 이걸 계산하면 되네. 그러면 x에 12로 통분하면 얘는 2, 4, 8 플러스 3, 3은 9 플러스 7 x에 12분의 24 약분하면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아까보다 획기적으로 막 너무 획기적으로 풀이가 짧아졌어 이건 아닌데 루트를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우리가 표기법도 그렇지만 쓰기도 편하잖아. 이런 방법. 특히 4번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4번은. 자, 4번 봐봐. 일단 밑이 x라는 것. 그죠? 그럼 x는 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요것만 해보자. 요거 연습만. 5제곱근, 세제곱근, x. 자, 잘 보자. 여기 위에 1 생략돼 있지. 맞니? 자, 처음 봐봐. 여기 1 생략돼 있지. 안에 있는 거를 먼저 바꾸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x의 3분의 1로 바꿔 쓸 수 있지. 다시 이 루트를 없애면서 이 지수를 분수로 바꿀 때, 그건 얘가 분모가 되고 얘가 분조가 된다는 뜻은 3분의 1에 5분의 1을 곱하겠다는 건 아니야. 5로 나누겠다는 뜻은 5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3분의 1에 5분의 1을 곱하면 15분의 1 이렇게 되죠. 뭐를 느꼈나요? 얘네들을 곱하는 거 분의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지. 4제곱근, 제곱근, 이렇게 됐어. 이걸 간단히 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2가 써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 2, 4, 8. 8분의 여기 지수 1이 생략돼 있죠. 8분의 1죠. 이렇게 생각. 됐니? 자, 이것만 되면 다 됐어. 이것만 이해하면 자 해보자 저거. 밑이 하나도 변함없이 전부 다 x야. 그럼 x 하나 크겠어. 그런 다음에 빠르게 계산합니다. 3, 5, 15분의 1, 15분의 1. 여기 2 생략돼 있지? 2 맞니? 네. 그럼 2, 5, 10분의 1 맞지? 네. 자, 근데 부호를 주면 돼. 분자에 있는 값은 곱하기지. 얘는 덧셈이 돼. 근데 분모에 있는 거는 나눴으니까 지수가 뺄셈이 돼야하는 거 이해하니 이거? 그럼 다 했어 그러면. 다시 얘 지수 여기 이게 상징돼 있죠? 곱셈이네? 근데 분자야. 6분의 1 이거 덧셈 되는 거야. 분모는 15분의 1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뺄셈 되는 거야. 얘는 곱셈인데 분자였죠?
여기 2가 생략돼 있다. 2, 5, 10분의 1 덧셈. 분모에 있네? 그럼 뺄셈. 2, 3은 6분의 1. 이렇게. 그럼 15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1. 1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x의 1제곱? 정답 x. 죄송해요. x의 0제곱? 답은 1. 처음 보니까 좀 그래 보이지.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아주 쉬운 계산법이에요. 근데 원래 그 루트를 붙여서 계산을 하면 루트 쓸 때 너무 귀찮아. 쓰면서 막 짜증이 나. 근데 이러면 괜찮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연습 안 해도 되겠니? 연습해야 되겠니?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거에서 2-1번 문제를 지금 해보세요. 2-1번 문제. 2-1번에 3번하고 4번만 해봐. 1번, 2번은 사실 별 차이 없어서 이걸 쓰거나 저걸 쓰거나 비슷한데 3번, 4번은 지금 가르쳐 드린 걸 쓰면 많이 도움이 되니까 2-1에 3번, 4번만 먼저 해봅시다. 이거 다 분수로 바꿔요. 2의 3분의 1제곱, 3의 4분의 1제곱, 5의 6분의 1제곱.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12제곱. 분모들 3, 4, 6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기 위해서. 그럼 12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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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제곱 하면 2의 4제곱, 3의 세제곱, 5의 제곱. 얘는 16, 얘는 27, 얘는 25. 누가 제일 크죠? 27. 얘가 1번. 그럼 25.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하듯이. 됐어요? 대수 비교할 때도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다시. 이거는 앞에서 이제 진행했던 문제를 다시 푼 거고. 여기 있는 문제. 필수 이제 4번 문제. 1번. 4번에 1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이거는 근데 조금씩 밑이 다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어쨌든 밑이 같아야 쓰는 거 아닌가? 밑이 다르면 지수라도 같아야 되겠지. 이건 지수도 달라. 그럼 밑이 다른데 어떻게 하지? 밑을 같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 매 3분의 1제곱. 나누기 18은 2에 2 곱하기 3의 제곱. 거기에 3분의 2제곱. 곱하기 16은 2의 4제곱. 거기에 3분의 1제곱. 지수를 분배하는 거죠. 배운 대로.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 됐죠? 자, 보시기엔 밑이 뭐하고 뭐밖에 없죠? 2하고 3밖에 없죠? 그럼 2로 모으시고 3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곱셈이죠. 2를 보자. 2는 여기 3분의 1이 이제 지수예요. 이거 나눗셈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지수는 덧셈하는 게 아니고 뺄셈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있는 지수는 곱셈이니까 덧셈하겠죠. 3분의 4. 3은 여기 3분의 1인데 일단 쓰고 나눗셈, 가로가 전체 나눗셈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뒤에 3 나눠야 된다는 뜻이니까 나누기 3의 4제곱, 3의 3분의 4제곱 그럼 이 지수는 뺄셈 돼야 되겠네. 이렇게. 다 끝났네. 그러면 정리하면 돼요. 2에 3분의 1 빼기 3분의 2는 마이너스 3분의 1 거기다 3분의 4를 더하면 3분의 3 지수 1 남네요. 곱하기 얘는 3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2 곱하기 3분의 1
정답은 3분의 2. 사실 이거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말이 길지. 위에는 이 정도씩만 써놓으면 이 중간 과정은 안 거쳐도 됩니다. 두 번째 줄은 필요 없이, 두 번째 줄은 굳이 필요 없이 이게 바로 1에 넘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자, 봅시다. 2번 문제 보세요. 선생님, 미세 음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수에 뭐가 나왔죠? 분수가 나왔네요. 가만있어 봐. 지수에 분수가 나오면 미세를 함부로 지수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니? 안 돼.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걸 함부로 곱하면 안 된다 뜻이에요.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답은 이 경우는 그냥 하나 아니나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답은 맞아도 쓰면 안 된다는 얘기. 규칙이 안 맞기 때문에. 왜 안 맞죠? 지수에 분수가 나오면 미수는 뭐만 쓰기로 했지? 양수만 쓰기로 했잖아. 근데 지수가 양수가 아니잖아. 이해돼? 지수가 양수 아니면 지수부터 쓰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럼 지수부터 쓰고 싶으면 저 미스를 양수로 바꾸든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3의 4제곱 음수를 짝수만큼 거듭제곱하면 쟤는 그냥 3의 4제곱과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2분의 이거는 관계없네. 이건 그냥 써도 되겠네. 밑이 양수니까 3의 제곱 9. 얘는 어차피 27은 3의 세제곱이고 125는 5의 세제곱인데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밑이 양수면 지수법칙 써도 되겠네요. 지수법 쓴다는 얘기는 이게 분배하는 얘기를 미안해. 분배. 그럼 3 약분하면 3의 제곱분의 3 약분하면 5의 제곱 9분의 25. 따라서 2번 정답은 9 곱하기 9분의 25 약분하면 25가 정답입니다. 지수법칙 쓰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3번은 4, 2, 32의 공통점이 뭐죠? 4, 2, 32의 공통점. 밑을 2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세 제곱근 4는 2의 제곱. 이거 생략되어 있지만 곱하기 써야 된다. 곱하기 4제곱근 일단 써놓을게요. 이렇게 처음이니까 일단 선생님 친절하게 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32는 2의 5제곱. 자, 뭐 해야 되죠? 누구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처음에는 밑이 2라는 거. 밑이 2잖아. 그 밑을 하나로 쓰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다 밑이 2인데. 됐니? 근데 밑 2를 가지고 있는 게 세 부분이지. 앞에 있는 밑 2한테 물어봐. 야, 너 루트 몇 개야? 너 지붕 몇 개야? 나 지붕 한 개인데.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분수를 바꿀 수 있는 거 이해하세요? 3분의 2. 근데 다 곱셈이잖아. 그럼 지수는 더 쓰면 되겠지. 어차피 밑은 2로 통일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2한테 물어봐. 야, 너 지붕 몇 개야? 나 2개인데. 2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에는 3과 4를 서로 곱한 거 분의 여기 1이 생략됐으니까 3과 4를 곱한 거 분의 1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배우되려면 그럼 12분의 1 이해 안 됩니까? 됩니까? 마지막 2한테 물어봐. 야, 마지막 2한테 야, 너 지붕 몇 개야? 나 한 개인데?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거 분의 안에 거 덧셈 4분의 5. 그럼 2에 통분이 필요하죠? 11호 12분의 24, 8 플러스 1 더하기 3호 15 2에 12분의 24 약분하면 2의 제곱 정답은 4.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짧게 가고 싶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좋습니까? 네. 그럼 4번은 어떻게 하죠? 4번은 이게 나눗셈이잖아요. 나눗셈 웬만하면 분수로 써주는 게 좋아. 그리고 루트 2제곱 이렇게. 자, 앞에 거부터 먼저 쓰면 그럼 밑이 5라는 양수죠? 위에 있는 밑도 3이라는 양수지. 그럼 지수법칙 써도 돼, 안 돼? 밑이 양수이면 지수는 실수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루트가 있어도 네 마음대로 지수법 써도 된다는 뜻이야. 밑이 양수이면 그냥 안심하고 써. 다 되니까. 그럼 분배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분배해요. 지수법칙상. 그럼 5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분해. 분자다 분배하면 지수를 거듭 제곱하면 그 지수 두 개는 서로 곱하라 배웠으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2.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 네. 뒤에는 9의 루트 3제곱을 3의 제곱에 루트 3제곱이니까 3의 2루트 3제곱. 괜찮아? 여기도? 좋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5의 제곱분에 3의 2 마이너스 루트 12제곱인데 루트 12제곱은 2루트 3제곱이지. 거기다 곱하기 3의 2루트 3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값 서로 곱해지니까 같은 밑끼리 곱하네? 그럼 분모는 그냥 5의 제곱 25를 쓰고 분자끼리는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한다. 2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기 2루트 3. 얘랑 약분되고 지워지네? 25분의 9. 이게 정답이다. 가능하시겠나요? 네. 자, 시간상 어차피 지금 수업이 한 20분밖에 안 남아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은 1번은 여러분이 집에서 과제를 하시고 2번은 아까 선생님 풀어줬었지 비슷한 거 앞쪽에서 왜 지나갔지만 하면서 다시 풀어줬잖아 걔랑 유사한 거 할 수 있겠니? 되겠어? 2번, 4-2번의 1번 같은 경우는 밑은 A로 하나 통일되는데 A가 세 부분이 있잖아 처음에 A한테 물어봐 야 너 지분 몇 개 하나? 한 개? 그럼 앞에 2가 생략돼 있죠 2분의 선생님 A 위에 3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3이 루트에 붙은 거예요? 그럼 루트에 붙어 있는 숫자예요. 이해하니? 거기 있는 3은 제곱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루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A는 그냥 A의 1제곱이야. 두 번째 루트는 세 제곱근 A의 제곱으로 되는 거고. 알겠니?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굳이 이게 약간 여러분이 표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처음에는 A 위에는 3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두 번째 A 위에는 제곱은 붙어 있지. 그렇게 안 보이니? A 바로 위에 있잖아. 그건 제곱을 말하는 게 맞아. 근데 A 위에 좀 떨어졌고 루트에 좀 가깝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세제곱이야. 보기는 좀 불편해 사실. 원래 약간 구분해주는 게 좋은데 이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거야. 알겠지? 제곱은 A 바로 위에 있어.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지 않아. 표기법상 보통 일반적인 활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건 제곱돼 있고 약간 떨어져 있는 루트에 가까운데? 그럼 거듭 제곱으로 보세요. 이건 아까 비슷한 문제를 풀어드렸으니까 X냐 A냐의 차이점이 이제 내용이 똑같아서 오늘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16페이지.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잦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건 어느 교과서를 봐도 다 나와 있는 문제라 대표 형태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항상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려우실 건 없어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얘랑 얘랑 보시면서 곱셈 공식 중에 무슨 공식이 떠오르죠?
합차의 결과는 뭐니?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숫자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 A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1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를 붙이면 되겠죠. 끝에는 A-B와 A 플러스 B를 붙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러니까 지수가 분수가 나와도 당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얘는 공식이 뭐가 떠올라야 되죠? 혹시 이 공식 기억하실까요?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는 뭐라고 하나요? 그렇지.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가 밑에서는 A 역할이고 얘가 B 역할이고 그리고 얘는 그 A를 뭐 하는 거죠? 제곱한 거네. 이 모양이라는 얘기죠. 얘는 B를 제곱한 거고 그럼 얘는 뭐예요? 부호는 마이너스를 맞고 앞에 것과 뒷것 서로 뭐 해놨죠? 곱해놨잖아. 완벽히 이 꼴에 들어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있는 A의 3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B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답은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답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A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써야 돼요?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B분의 1이다. 자, 이거 보자. 네모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뭐니? 네모 분의 1이에요. 네모의 2분의 1제곱 뭘까? 루트 네모. 루트 네모 앞에 2가 생략돼 있잖아. 여기 1 생략돼 있고. 이걸 루트를 지으면서 분수를 바꾸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수의 2분의 1제곱 나오면 이건 무조건 루트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3의 2분의 1제곱. 이게 루트 3이에요. x의 2분의 1제곱. 루트 x. 아셨죠? y의 마이너스 1제곱. y분의 1이에요. 이거는 거의 무슨 구구단처럼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둘 다 답입니다. 아무렇게 네가 쓰고 싶은 데 써. 이거는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니까 둘 다 답이니까. 근데 굳이 웬만하면 굳이 이렇게 잘 바꾸진 않아요. 문제도 필요하면 바꾸는 거지. 여기까지 썼으면 충분히 답인데 굳이 뭐 이걸 꼭 역수로 바꾸어서 굳이 그렇게 안 해요. 필요하면 바꾸시고. 자, 연습하시고요. 근데 여기는 자주 나오긴 하는데 좀 문제를 출제하기는 약간 쉽잖아? 천천히 문제가 좀 더 모양새를 갖춰가기 시작해요. 자, 이거가 앞에보다는 좀 더 시험에 잘 나온, 앞에 거를 변형한 문제인데 이게 좀 더 시험에 잘 나와요. x 2분의 1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4. 다음을 계산하시오. 어떻게 하는 거지? 연습이 많이 되면 굳이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아직 여러분이 연습이 안 됐다고 가정하에 치환을 합니다. x의 2분의 1제곱을 a라고 합시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뭐라고 두면 돼요? a분의 1로 두면 돼요. 지수의 음수가 똑같은 숫자인데 지수의 음수가 붙으면 역수를 만한다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게 a면 아래에 있는 건 그 a의 역수 a분의 1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그럼 얘는 뭐야? 1번은 뭘 묻는 거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2번은? 근데 우리가 내적 공식을 따로 공식을 외운 게 있니? 뭐 있긴 있었는데 얘기랑 관련 없지. 그럼 뭐 하냐면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제곱시켜서 표현합니다. 이건 굳이 치환한 걸 쓰려고 하지 말고 1번을 제곱시켜서 2번을 푼다고 생각해요. 알겠니? 그리고 2번은 그렇게 풀고 3번은 뭐예요? 그러면? 세제곱 공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우리는 1번하고 일단 3번 위주로 문제 봅시다. 2번은 좀 이따 하고. 1번. 조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a 더하기 a분의 1이 4일 때 이게 조건이에요. 얘를 풀합니다. 곱셈공식이잖아.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이 뒤에 뭐 붙어야 되죠? 마이너스 2. 당연한 거죠. 곱셈공식이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정답은 14. 간단하네. 어렵니? 안 어렵지? 괜찮죠? 네. 3번.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은 곱셈공식 변형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곱셈공식 변형이 편해, 인수분해가 편해. 곱셈공식 변형이 편해. 봐봐. 얘들아, 봐봐. 이 식이 아까 말했지만 이 식이 두 개로 변형이 돼. 하나는 곱셈공식으로, 하나는 인수분해로. 곱셈공식일 때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괜찮지? 여기까지. 인수분해일 때는 3차 떼고 a 플러스 b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반대 끝에 거 제곱. 자, 위는 봐봐. 합과 곱만 하면 되지. 밑에는 합, 곱, 제곱하고 다 나와야 돼. 세 개로 나와야 돼. 이런 경우는 곱셈 공식 변형이 훨씬 더 유리해. 인수분해보다. 자, 그럼 해봅시다, 이거. 이거, 곱셈 공식 변형으로 3차 떼고, a 플러스 a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앞뒤의 곱인데, 앞뒤는 역수니까 곱하면 없어지겠지? 그 다음 뒤에는 요 가로 하나 그대로 곱세 쓰시면 되죠. 이렇게 쓰이겠죠. 그럼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이게 아까 4였잖아.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3 곱하기 4 12 정답은 52. 됐네. 됐죠? 어떻게 2번은 어떻게 하죠? 2번은 튀어나오지 말고 그냥 1번을 이어서 풀면 돼. 2번은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번 답이지? 1번 답이 얼마 있어요? 14야. 양변을 제곱하면 돼. 그냥 제곱을 해. 좌변은 뭐 이게 변화하지 말고 그냥 양변 제곱해. 얘 제곱하면 x제곱. 얘랑 곱하면 2배죠? 근데 얘랑 곱하면 역수잖아. 그렇지? 곱하면 1이 되는 수가 역수 아닌가? 얘들아 잠깐만.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을 한다. x의 0제곱 1 이래도 되고 아니면 x 곱하기에는 x분의 1을 말하잖아. 1 이래도 되고 뭐는 어떤 식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둘은 역수. 그럼 곱셈 공식에 앞에 거 제곱하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뒤의 곱인데 앞뒤의 곱은 역수니까 1 생략되고 뒤거 제곱하면 플러스 x 제곱분의 1 혹은 그냥 이렇게 쓸까? 책에 있는 것처럼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게 우변 제곱하면 196 괜찮지? 뭐만 남기래? 2번 답은 얘하고 얘만 남기래. 그럼 얘는 플러스가 이렇게 넘어가겠네. 그럼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194 이게 정답이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러고 이쪽 연습을 하세요. 이거 뭐 여기서 시간 끌기는 좀 그러니까. 자, 7번도 참 징글징글 시험에 잘 나오는 이것도 모든 교과서마다 다 있는 문제입니다. 참 잘 나오는 A의 2x제곱이 5랍니다. 1번 어떻게 하죠? 이런 분수식의 특징은 풀이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A의 x제곱을 곱합니다. 근데 분모에 뭐를 곱하면 분자도 똑같이 곱하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 쟤를 분배하면 이렇게 분배하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되니까 A의 x 더하기 x 2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곱하기 AX제곱 지수 똑같고 밑 똑같은데 지수가 음수네 하나는 역수를 말하니까 곱하면 1 분의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숫자 다 나왔네 5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1 정답 6분의 4 3분의 2 알고 보니 쉽네. 이런 특징만 잘 파악하면 알고 보니 쉽네. 얘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다 똑같이 A의 X제곱, 얘도 A의 X제곱을 곱한다. 분모는
a의 2x제곱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1. 분자는 a의 4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해합니까? 괜찮겠어요? 명민이 괜찮니? 괜찮아졌죠? 숫자 써요? 5 플러스 1분의 얘는 뭐야? 그러면? a의 4x제곱 얘는 a의 2x제곱을 제곱한 거 아닌가? 근데 a의 2x제곱이 뭐라며? 5의 제곱 25 플러스 얘는 뭐야? a의 2x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지. 마이너스 1제곱 역수라고 했으니까 a의 2x제곱이 5인데 5의 역수니까 5분의 1 6분의 25 플러스 5분의 1 이거 어떻게 살아죠? 분모에 5 곱하죠. 분자에도 5 곱하는 겁니다. 통분해도 괜찮긴 한데 분자에 있는 5가 계산이 힘드니까 분모는 30 분자는 125 플러스 1 정답은 30분의 126 이거 약분하면 6을 약분하면 되겠죠? 5분의 21 괜찮죠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는 방법만 알면 자 필수예제 8번은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지문표서 시험에 나온다지 않았나요? 네 나옵니다. 근데 왜 얘만 별표 쳐요? 다 나오는데 얘가 잘 틀려 애들이. 이건 문제가 변형이 많이 돼. 지금은 덧셈이로 뭐 덧셈 뺄셈 돼 있지만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위에 지수도 붙어 있고 복잡해요. 풀이법을 좀 익혀내야 돼. 자, 1번부터 148의 x제곱이 8이야. 그리고 37의 y제곱이 16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손대야 될 건 뭐냐면 8보다는 2의 세제곱이 낫지 않을까요? 16보다는 6보다는 2의 4제곱이 낫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문제를 잘 봐. 이거는 문제의 힌트를 받아야 돼요. 왜 이런 수가 나왔지? 왜 굳이 저래야 되지? 3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4는 여기 있는 것 같고 분모에 있는 xy는 여기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조합하면 저런 모양이 나오지? 자, 잘 들어. 1번식에 양변에 x분의 1 제곱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x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고 양변 전체 x분의 1 제곱하는 거예요. 알겠니? 왜 뭐하니? 안 나오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면 하는 거야. 내 쪽에 건너가기 너무 길어서. 빨리 봐야지. 빨리 조립해. 지금 시간 없어. 할 거 많아 지금. 희한하게 집어넣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되니? 꼭지 빼먹지. 자, 다시 1번식에서 8을 2의 세제곱으로 2번식에서 16은 2의 4제곱 바꾼 다음에 이게 저 문제 맞게 들어맞게 풀려면 양변을 x분의 1제곱합니다. x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게 등식이잖아. 좌변식에 x분의 1제곱하고 우변식도 똑같으니까 x분의 1제곱하는 거야. 그럼 좌변은 뭐가 될까요?
지수가 내려오면서 약분되고 148이 남겠지. 우변은 3과 x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의 x분의 3. 아, 이게 나오네. 똑같은 모양이 나오네. 마찬가지겠죠? 좌변식의 y분의 1제곱, 우변식의 y분의 1제곱. 양변에 저기 지수 왼쪽에 있는 지수 y를 지우기 위해서 y분의 1 제곱하는구나. 그럼 좌변은 37, 우변은 2의 y분의 4제곱. 괜찮아요? 그 위에 있는 게 1번식, 아래에 있는 게 2번식이야. 근데 잘 봐. 우변은 보면 둘 다 밑이 2야.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x분의 3과 y분의 4는 지수로 가 있어. 근데 지수를 뺄셈을 했지? 지수를 뺄셈 하려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나눠야 돼. 같은 밑끼리 나누면 밑은 2로 통일되고 지수끼리 뺄셈이 되잖아. 이렇게 분수를 쓰면 돼. 나누는 의미니까 이렇게 분수를 쓰면 된다. 우변은 같은 밑끼리 나누면 밑은 이거 식 써야 된다. 암산하면 안 돼. 밑은 2로 통일되고 앞쪽에 있는 지수에서 뒤쪽에 있는 지수를 뺄셈하게 되는 거야. 근데 좌변이 이게 나눗셈이 되거든. 148을 37로 나누면 얼마야? 얼마니? 4야 4. 됐지? 근데 4보다는 뭐가 좋아? 2의 제곱이 좋아. 4보다는 2의 제곱. 좌우가 똑같아. 밑이 같아졌어? x분의 3 빼기 y분의 4는 정답이 2구나. 1번 정답은 2가 되는구나.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 말은 괜찮겠어요? 좋습니다. 자, 2번은 1번과 같은 패턴의 문제긴 한데 1번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잘 봐. 이게 묘하게 차이가 있어. 1번은 왼쪽이 복잡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결론은 뭐를 알고 있죠? 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148의 x제곱. 왜 이렇게 복잡해? 근데 값을 알아. 8. 37의 y제곱. 근데 값을 알아. 16. 근데 밑에는 값을 모르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구분할 수 있겠나요? 됐니? 값을 알면 양변에 x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을 통해서 저 x, y를 분모의 형태, 문제에서 분모로 가길 원하잖아. 분모로 내려보내면 되는데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하니? 값이 없으면 이게 중요하다. 얘를 어차피 얘네는 셋 다 똑같은 값이잖아. k라고 둡니다. 네가 임의의 상수를 잡아주는 거야. 어쨌든 어떤 똑같은 값을 가질 텐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냥 k라고 두면 돼. k를 갖겠지. 그럼 식 이렇게 된다. 2x제곱은 k, 4의 y제곱은 k, 8의 z제곱은 k. 됐니? 괜찮아? 좋지?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그 다음부터 똑같아. 얘는 몇 제곱? 여기는 분모 x를 지워야 되니까 여기는 지수 x를 지워야 되니까 x분의 1제곱. 2번은 y분의 1제곱. 3번은 z분의 1제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1번식은 전체 x분의 1제곱. 2번식은 전체 y분의 1제곱. 3번식은 전체 z분의 1제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지수를 이렇게 분배하면서 내려주니까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k 위의 지수가 x분의 1이 붙어요. 2번은 4 한 다음에 k의 y분의 1제곱. 3번은 8 한 다음에 k의 z분의 1제곱. 자, 잘 봐. 1번식, 2번식, 3번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다 지수로 가 있지. 근데 얘네들은 덧셈 하라. 지수끼리 덧셈 하려면 1번과 2번은 뭐 하라는 얘기죠? 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지수는 뺄셈 하라네? 3번을 나눗셈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1번, 2번 곱해봐. 좌변은 8, 우변은 k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한꺼번에 하자. 한꺼번에 할게요. 1번과 2번을 곱하면 8이 되지? 8을 8로 나누면 1이 되잖아요.
수산 1이 됐고 같은 밑끼리 곱하면 x분의 1과 y분의 1은 덧셈 하는데 나눗셈 하면 z분의 1은 뺄셈 한다. 자, 잘 봐. 얘를 구하라는데, 저 문제는. 몇 가지 만들었지. 얘를 구하라는데, 가만 있어봐. 이게 답이 두 가지야. K가 만약 1이면, K가 만약 1이잖아? K가 만약 1이면, 얘는 다 되는 거야. 이 값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1의 몇 제곱은 항상 1이니까. 좌변의 근이 같아지잖아? 근데 얘는 그럴 리가 없어. 아, 해가 세 무수히 많아서 안 쓰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 조건을 봐봐, 이거. 예, x, y, z가 0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니? x, y, z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고 z도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셋 중에 어느 하나도 0이 되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맞니? 그럼 처음식 봐봐. x는 0이 아니래.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없죠? 1이 될 수 없지. x가 0이 돼야 2의 0제곱 1 될 거 같아. x가 만약 0이 아니잖아? 그럼 저거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절대 1이 될 수 없어. 얘도 y가 0이 아니지? 그럼 얘도 1이 될 수 없는 거야. z가 0이 아니래. 그럼 이거 8의 z제곱도 1이 될 수 없는 거야.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 값들은 우리가 지금 뭘로 뒀냐면 k라고 뒀잖아, 이 값을. 따라서 k는 1이 아닌 거예요. k는 1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됐지? 자, 여기 집중. 그럼 k가 1이 아니네? k가 1이 아닌데 1이 아닌 수를 몇 제곱해야 1이 되니? 0제곱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정답은 0이에요. 괜찮습니까? 명민 괜찮니? 자, 이거는 그냥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보시면 돼요. 활용 문제인데 뭐 활용이라고 해봐야 그냥 문장으로 되는 거를 이제 식으로 바꿔 쓰면 되는 거잖아. 어느 회사에 신제품이 출시된 지 T일 후에 하루 매출액을 PT라고 그러는데 이런 관계식이 PT는 다음과 같다 라면서 관계식이 나와. 이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주어져 있는 거다. 이거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 신제품이 출시된 지 50일 후 이건 뭐니 그러면? P50이네. P50은 56 곱하기 1.034의 50제곱 곱하기 10의 6제곱 됐네. 출시된 지 8일 후 P8 56 곱하기 1.04 8제곱이죠?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네. 근데 문제는 이거라고 돼 있잖아. 네모는 세모의 몇 배입니까? 이거 식세울 때 어떻게 세우니? 세모분의 네모배 맞지? 이런 예를 들면 돼. 4는 2의 몇 배인가요? 그러면 2분의 1배야 2배야 2배잖아. 어떻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운 거예요. 2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는이 분자 는 뒤에 있는 게 분 모로 가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P의 50제곱이 P50이 P8의 몇 배인지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분수로 돌아갔지. 이 순서대로. 약분되네? 약분되죠? 뭐만 남아요? 얘만 남아. 그치? 얘만 남지? 근데 같은 밑을 나눗셈 했으니까 밑은 하나로 통일한 다음에 지수를 뺄셈한다. 52에서 8을 빼면 42. 근데 1.034의 문제 조건에 있잖아. 21을 굳이 쓴 이유가 뭐냐면 21제곱하고 여기다 뭐 쓰면 돼요? 제곱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42제곱 되겠지. 근데 1.034의 21제곱은 2로 계산하는데 2의 제곱은 4. 이 문제 정답은 4배.
괜찮아요? 가볍지? 이 정도면 가벼운 거야. 이런 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안 나와. 학교 시험에도 안 나와, 이런 거. 아니, 선생님 문제 주려고. 웬만하면 맞춰라.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서 안 나와. 근데 이게 기본이니까 이런 걸 익혀둬야 된다. 자, 강의실 옮기셔서 일단 오늘 배우신 거 과제는 당연히 23페이지까지입니다. 자, 잘 들어라. 수업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늘 진도 나갔지? 그럼 집에서 여러분이 과제를 할 거 아니야? 다음 정규 수업 시간, 내일은 물론 나와서 여러분이 문제 풀어야 되겠죠. 내일 아마 선생님 주는 문제, 학원 오면 학원에 또 따로 주는 문제를 받아서 이제 푸는 겁니다. 근데, 다음 정규 수업은 다음 주, 이제 진도를 나가는 정규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이자. 월요일 날에, 여러분 월요일 날 자기 전까지 오늘까지 배운 내용 중에 질문해야 될 문제 있잖아. 잘 안 되는 거. 그 문제를 선생님 그 핸드폰 카톡으로 문자도 괜찮은데 문자는 데이터 들어가니까 나중에 뭐 양이 늘어나면 왜 돈 내야 되더라고 그것도 무료로 안 되고 카톡은 내 무료잖아 데이터만 있으면 와이파이만 되면 카톡으로 이게 번호가 그냥 뭐 몇 페이지 쓰기 귀찮으면 그냥 저만 써. 뭐 5-1, 6-3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연습 문제 나오잖아. 연습 문제 나올 때는 연습 문제 몇 번, 그러니까 연습 문제 뭐 7번, 9번, 15번 이런 식으로 보내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번호를 보내라고. 이거 왜 보내야 돼? 니네가 질문을 미리 해놔야 선생님이 그 다음 수업에 뭘 할지를 빨리 하고 그 질문을 빨리 받아주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진도를 빨리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 와서 질문해 그러면 막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 잠깐만요. 그럼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뒤늦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를 질문했는지 확실히 몰라. 뒤늦게 찾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이게 질문인가? 시간도 많이 가지만 정확히 자기가 알고 모르고를 구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질이 떨어져. 근데 수업 바로 전날 자기 전까지 이걸 나한테 보낼 때는 네가 나름대로 점검했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건 되는 문제, 이거는 꼭 질문해야 되는 문제, 이거는 뭐 내가 해야 되는 문제 정리한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어. 뭐 찾을 필요도 없고 고민할 거리도 없고 선생님 받은 거 그대로 그 다음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주고 바로 그 다음 진도 나오면 수업이 깔끔하게 진도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오늘 나온 부분까지는 숙제 당연히 다 하시고 화요일 전에 월요일날 밤에 질문할 거를 정리해서 앞쪽에 뭐 페이지까지 다 쓰기는 귀찮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위에 보면 예제 8번 아니면 밑에 보면 유제 8-1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 뒤에 연습 문제일 때는 그냥 앞에 연습 문제하고 연습 문제 7번, 5번 뭐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체크할 테니까. 자, 뭐 늘 그렇듯이